많이 어렵다는 느낌 들지 않았어요? 상당히 빡센 부분이라 다시 한번 무슨 말 했었는지만 좀 보면서 갈게요. 218페이지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겉보기 운동 왼쪽에 나와 있는데 뭐 한다고 하냐면 태양이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번 돌죠. 어떻게 도냐? 서에서 동방향으로 1년 365일 동안 한 바퀴 360도를 돌아요. 그래서 지구가 보기에 태양이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별자리에 대해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황도, 그래서 태양이 밤하늘에서 태양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궤적이 황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구라는 개념이 약간 애매한데 지구가 있잖아요, 그치? 그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봤을 때 별들의 거리가 다 똑같진 않잖아. 근데 우리 눈에 그냥 어떻게 보이냐면 이 스크린에 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거리가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했을 때 구형의 모양을 천구, 하늘의 구체다 이렇게 천구라고 하고요. 그 천구에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뭐 이런 행성이 있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그 천구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요. 이 황도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가는 길이랑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원이랑 23.5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 이게 만나는 부분이 생기고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엔 북반구 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황도가 겨울에는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성도 어떠냐? 태양 주변을 행성이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성도 우리 태양계 기준 자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게 국룰이라 그랬어? 어느 방향?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야? 태양이 만들어질 때 서에서 동으로 전부 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전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의 공전하는 태양 자전 방향, 지구 공전 방향, 뭐 화성, 수성, 금성 뭐 이런 모든 애들이 다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는데, 근데 누가 더 빨리 도냐? 이 안쪽에 있는 내행성일수록 좀 빠르게 돌고요. 바깥 궤도를 갈수록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천천히, 더 오래 걸리게 된다. 더 느리게 돌게 된다. 그래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멀리 있는 별, 아주 멀리 있는 별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우리 눈 요거 지난번에 해봤지 이거. 이거 뭔지 기억나?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손가락은 굉장히 많이 변하지만 손가락을 멀리 두면 둘수록 위치가 거의 안 변하게 된다. 멀리 있을수록.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은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서 방향이 거의 안 변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을 배경으로 삼아 이걸 배경별이라 하고,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겉보기 운동입니다.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공전 어떻게 한다고? 행성의 공전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가 기본이다. 기본인데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보고요.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태양이 있는 위치, 물론 밤에 태양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해가 지기 직전, 해질녘이나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별이 살짝 보일 때 그 별들이랑 태양의 위치를 이제 봤을 때 별자리 위치를 고정해 놓고 태양의 위치, 그다음에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이렇게 태양에 대해서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요 빨간 거, 요걸 배경별이라고 한다면 요 배경별에 대해서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고, 뭐 금성도 서에서 동으로, 그치? 넘어가지. 토성도 살짝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고, 화성도 살짝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쪽이 서쪽 방향이고 이쪽이 동쪽 방향인데, 얘네들의 각각의 위치를 보면 조금씩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움직였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달 후, 이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후에 행성들의 위치가 행성이 공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나타나는데, 태양, 목성, 금성 이런 애들은 배경별에 대해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 우리가 어느 쪽 하늘 바라본다고 태양 보려면 남쪽 하늘 바라보니까 남쪽 하늘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이 뭐야?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다. 기억나요? 지난번에 이거 있잖아. 이렇게 동서남북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동이고 서남북인데, 우리가 남쪽으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쪽에, 왼쪽에 뭐가 있어요? 동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남쪽 하늘에 보는 거고, 태양계 행성들도 남쪽 하늘, 태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게 된다.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동, 오른쪽이 서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근데 어땠다? 수성은 배경별에 대해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좀 특이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밑에 순행과 역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행성의 이동 어떻게 되냐?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는데 순행은 어떤 거였어요? 순.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원래 돌아가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잖아요. 역행은 거슬러 가는 거야. 반대로 돌아가는 거. 역주행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행은 원래 도는 방향 서에서 동. 실제 공전 방향 서에서 동이 방향이고요. 역행은 실제 공전 방향의 반대로 동에서 서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라는 것도 있는데 유는 머무를 유지한다, 뭐 유보한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유입니다. 그래서 순행과 역행 얘네들은 순행하기도 하고요, 역행하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유가 있다. 그래서 순행 서에서 동, 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역행 동에서 서로 움직이고 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순행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행, 역행, 순행과 역행 사이의 유, 역행과 순행 사이의 유, 그 다음에 순행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차 함수 같은 그래프 그리면 증가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방향이 바뀌기 전에 뭐가 들어온다? 유가 들어온다. 순행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순행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행, 유, 역행, 유, 순행을 반복한다. 순행, 유, 역행, 유, 순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순행은 어느 방향? 서에서 동. 그 다음 역행은 동에서 서고 유는 그 사이사이에 이게 거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왼쪽에 동이 있고요, 오른쪽에 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행성들이랑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같은 시각에 관측한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관측했을 때 똑같은 별자리를 위에다 또 띄워놓고 관측을 했을 때 행성과 태양 이런 애들이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을 볼 수 있을 건데, 근데 행성들은 순행, 서에서 동으로 돌지만 뭐도 한다? 역행도 한다라는 거. 동에서 서로 도는 역행도 한다. 순행과 역행이 나타나는 원인, 지구와 행성의 무슨 차이? 공전 속도의 차이가 있다. 지구랑 행성이 공전 속도가 차이가 있는데 내 행성, 안쪽 행성은 어떻다? 빠르다. 외 행성은 어때요? 느리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빠르게 돌고요, 바깥쪽에서는 느리게 돕니다. 오른쪽에 써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행성의 역행이 나타나는 원리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 지구랑 화성 둘 중에 누가 빠를까요? 지구가 안쪽에 있고 화성이 바깥에 있잖아. 누가 빨라? 지구가 빠르지, 그치? 지구가 이렇게 1에서 2, 3, 4, 5 돌 때 화성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돌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배경별에 대한 위치, 상대적인 위치, 밑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 외행성, 뭐 화성 같은 경우입니다. 배경별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 배경별, 아주 멀리 있는 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인다 해서 위치가 안 바뀐다 했지. 여기 보면 스크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스크린이 내 뒤로 지나가지, 그렇지? 스크린 불빛이 오는 방향이 다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스크린 불빛에 의해 내 그림자가 어떻게 돼? 내 그림자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지, 봐봐. 보이지, 그렇지? 그림자 움직이는 거 보이지? 스크린 불빛이 나한테 평행하게 오는 거야? 아니죠, 그렇지? 자, 근데 태양빛, 내가 움직였을 때 태양빛에 의한 그림자는 어떻게 돼? 안 바뀌어요. 위치가 변하지 않고 각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을 우리가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각도가 달라지지 않고 평행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내행성 같은 경우 혹은 외행성 같은 경우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위치에 따라 가령 1번 위치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별보다 오른쪽에 있지. 자, 우리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쪽? 오른쪽 서쪽이지. 왜? 행성은 태양 근처에 있고 태양은 남쪽 하늘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쪽. 그래서 처음에는 서쪽 위치에 있다가 얘가 같은 위치로 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왼쪽, 동쪽으로 가버린다. 서에서 동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오게 되죠. 서에서 동, 순행,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역행, 그 다음에 다시 서에서 동으로 순행. 순행, 유, 역행, 유, 순행 이렇게 됩니다.
외행성도 마찬가지예요. 순행, 유, 역행, 유, 순행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원리는 뭐라고? 행성의 공전 속도 차이고 내행성이 빨라, 외행성이 빨라? 안쪽에 있는 내행성이 빠르다. 내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고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공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원리는 뭐 하나 깊게 파고들 거 없이 어떻다? 순행 유, 역행 유, 순행인데 뭐 때문에 생긴다? 행성과 지구의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순행과 역행이 생깁니다. 다음 넘어가서 지난번에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내행성의 관측, 내행성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인데, 우리 내행성은 지구에서 바라보면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보기에 태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애인 거야. 그래서 이 보라색 궤도가 뭐 금성이나 수성 같이 안쪽에 있는 내행성의 궤도라고 본다면, 그럼 얘를 우리가 봤을 때 거의 태양 방향에 있는데 이 각 뭐냐? 떨어져 있는 각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을 이각이라고 하고, 그 이각은 일단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을 땐 이각이 얼마야? 안 떨어져 있지. 0도야.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합은 이각이 얼마야? 0입니다. 0. 내합과 외합 나와 있는데 내합은 한자로 안 내자고요. 외합은 한자로 바깥 외자죠. 그쵸? 그래서 합은 이 내행성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를 합이라고 부르고요. 내합은 태양에서 지구랑 가까운 쪽에 합되어 있는 경우 내합이고요. 태양에서 지구랑 먼 쪽에 합되어 있는 경우 이게 외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합 때 이 행성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내합 때 이거 보일까 행성? 보일까? 자, 내합 때 행성이 스스로 밝게 빛나나요? 우리 지구 스스로 밝게 빛나? 아니지. 어디가 밝게 빛나는 거야? 여기 태양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밝죠. 요 반대편은 밤이지, 그치? 자, 여긴 어때? 외행성도 어디가 밝아? 태양 바라보고 있는 여기가 밝고요. 반대편은 안 밝은 거야. 자, 지구에서 요 행성 볼 겁니다. 자, 보일까요? 안 보이겠지, 그치?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합대는 안 보여요. 외합대는 어떨까? 외합대도 마찬가지로 외합대는 이 태양에 의해서 완전히 빛이 밝게 보이긴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태양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경우라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 있는데 둘 다 최대 이각이야. 이각이 어떻다는 거야? 최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이랑 행성이랑 떨어져 있는 각도가 이각인데 이각이 맥시멈이 되는 상태가 최대 이각이고요. 동방 최대 이각은 동쪽에서, 서방 최대 이각은 서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남쪽 하늘 바라보면 태양의 어느 쪽이 동쪽이야? 태양의 왼쪽이 동방, 태양의 오른쪽이 서방입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 이 최대 이각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안쪽 궤도에다 뭐 한 거야? 접선을 그린 거야. 안쪽 원에다가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만나는 그 부분이 최대 이각점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 그 안에 들어와요. 가령 이 부분이다. 그럼 이각이 이거보단 작아. 이각이 더 작은. 그래서 이각의 맥시멈이 최대 이각이 되고요. 동방 최대 이각은 태양의 왼쪽 편에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은 태양의 오른쪽 편에서 보여요. 자, 이 경우에는 자 동방이야 서방이야? 태양이 있어. 자, 태양 보일 때 남쪽 하늘이겠지? 남쪽 하늘에서 금성이 왼쪽에 있는데 남쪽 그럼 여기 동쪽이지. 이 경우에는 좀 이각이 크다면 동방 최대 이각 상태인 거고. 자, 여기가 지금 그 태양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자, 동쪽 하늘 어디가 동쪽이라고? 왼쪽이 동쪽이라고.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했지, 그치? 자,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네. 뜨는 거야, 지는 거야?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최대 이각은 언제 볼 수 있냐? 태양의 왼편에 있기 때문에 얘가 해가 진 직후에 볼 수 있죠. 해가 진 직후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동방 최대 이각, 해 진 직후에 서쪽 하늘. 왜냐면 태양이랑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오른쪽에 그 최대 이각이 나오는데 수성은 최대 이각이 약 28도. 그러니까 맥시멈 28도가 떨어진 거고 우리가 1시간에 몇 도씩? 15도씩 일주운동, 동에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28을 10으로 나누면 2가 안 되죠.
그래서 수성은 맥시멈으로 2시간밖에 못 보는 상황이고요. 금성은 48도, 약 3시간 정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금성이 만약에 동방 최대 이각이야, 그럼 해가 진 직후에 한 3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해가 뜨기 직전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힘들다, 그치? 그래서 이 관계, 자, 우리 내 행성이 빨라요? 지구가 빨라요? 누가 빠르다 했어? 내 행성이 빨라, 지구가 빨라? 행성이 안쪽에 있을수록 빠르다 했죠? 그래서 내 행성에 빠르거든요. 그래서 공전에 따른 위치 관계가 외합 상태에서, 자, 외합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요 방향으로 돕니다. 서에서 동. 우리 지구가 도는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서에서 동 방향이 요 방향.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 둘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 근데 안쪽에 있는 내 행성이 더 빠르다 했죠. 그러면 내 행성, 지구도 내 행성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만 내 행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합, 동방 최대 이각,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외합 순서대로 계속 반복되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시각 내 행성은 이때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나 아니면 해가 진 직후에만 볼 수 있고요. 동방 최대 이각이라면 해가 진 직후에만 볼 수 있고, 서방이라면 해가 뜨기 직전에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행성, 그래서 수성, 금성 이런 것들은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최대 이각이 큰 행성일수록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긴데 수성, 금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수성은 약 2시간, 금성은 약 3시간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행성의 위상 변화, 태양, 지구, 내행성의 위치 관계에 따라 이제 위상 변화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위상, 그러니까 우리 달 봤을 때 뭐 보름달, 반달 이런 게 있잖아. 이 내행성을 볼 때도 어떻게 된다? 내압 상태일 때는 아예 안 보이겠죠. 밝게 빛나는 부분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 상태에는 자, 왼쪽이 밝을까 오른쪽이 밝을까? 어디가 밝을까요? 서방 최대 이각일 때 왼쪽이 밝을까 오른쪽이 밝을까? 왼쪽이 밝은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 같은 경우 오른쪽이 밝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반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냐? 자,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봤다. 해가 진 직후에 봤다. 무슨 이각이? 동방 이각, 동방.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 쪽. 그다음에 새벽, 해가 뜨기 직전에 서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동방 최대 이각 때 이렇게 반달, 오른쪽 반달로 보이고, 서방 최대 이각 때 어떻게 보여? 왼쪽 반달로 보이죠. 그러니까 반달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행성도 빛을 직접 내는 게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모양 차이가 날 것이다. 그다음에 시지름, 시직경. 우리가 봤을 때의 지름.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게 많은 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행성이 어떨 때 크게 보일까? 지구에서 보기에 행성이 크게 언제 보여요? 어떻게 하면 크게 보여? 가까우면, 맞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 보면, 자, 내합 때는 겁나 가까운데, 그치? 내합 때 어때? 제일 가깝지. 제일 커 보여요. 내합 때 가장 크게 보이는데 보일까? 가장 크지만 보일까? 내합 때는 근데 밝은 부분이 반대편이야.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 이럴 때는 꽤 크게 보이게 되고요. 외합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점점 작게 보이는 거야.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합 쪽으로 갈수록 작게 보이고요. 내합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지름은 내합에 가까울수록 커 보입니다. 왜?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외합에 가까울수록 머니까 작아 보인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지름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겉보기 크기. 그래서 가까울수록 커 보이죠, 그쵸? 가까울수록 커 보인다. 그래서 내합 근처에서는 행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보이는 부분은 여기 깜깜하게 안 보이는 부분이랑 태양빛을 반사하는 조금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조금만 보이긴 하지만 내압에 가까울수록 커지고요. 외압에 가까울수록 거의 이제 작아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압 때는 보름달과 같은 형태에 가까운데요. 태양이 가려워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기가 제일 작게 보이고, 그냥 아예 안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가려지지 않는 상태라면 반달처럼
전부 다 밝게 빛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크기는 어떻다? 내압보다 매우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 뭐 나중에 좀 다시 하더라도 이 정도 보자. 그다음에 그래서 냉성 시산과 시지름 변화. 그래서 외압 부근에서 무슨 모양? 보름달 모양이고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보름달 모양이지만 관측이 불가능한 이유는 왜? 일단 멀고 태양에 가려. 그다음에 내압 부분에선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위상이 사기라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형태라서. 위상이 이렇게 안 보이는 모양이 안 보이는 모양을 사기라고 하거든요. 안 보이는 모양이라서 관측이 불가능하고요. 동방 최대 이각 쪽,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 쪽에서는 각각 반달 모양인데, 동방 최대 이각은 오른쪽이 밝은 상현달 모양, 서방 최대 이각은 왼쪽이 밝은 하현달 모양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남쪽 하늘에서 왼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초저녁에 볼 수 있고요. 해가 진 직후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방이라면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압에 가까울수록 이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관측 시간이 작아집니다. 그다음 아래 요거 하나만 써놓자. 자, 순행과 역행인데, 자, 역행은 언제 하냐? 요거 하나만 써놓게. 중요한 부분. 내행성의 역행. 내압 부근에서 역행합니다. 내압 부근에서 역행. 그거 말고 대부분 순행이에요. 자, 순행이 어느 방향이야?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이고, 역행은 어느 방향이야? 동에서 서거든요. 그래서 내압 부근에서 역행합니다. 누구? 내행성의 역행. 내행성은 어디서? 내압 부근에서 역행한다. 내압 부근 좁은, 그러니까 잠깐 동안 역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순행,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게 기본이고, 내압 근처에서만 약간 짧게 역행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나왔잖아, 우리 순행 역행한 게. 그게 내압 근처에서 역행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외행성을 가보자. 자, 외행성과 지구의 위치 관계. 내행성은 충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외행성은 뭐가 생기냐? 충이라는 게 생깁니다. 충. 자, 합과 충이 있는데요. 자, 합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이랑 겹쳐 보이는 게 합입니다. 그래서 태양 방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각이 몇 도? 0도면 합인 거야. 근데 반대편, 우리 외행성은 지구의 바깥 궤도를 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깥 궤도, 외행성 빨라요, 느려요? 외행성은 빠르다, 느리다? 외행성은 느리다. 외행성은 지구보다 느린데 바깥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태양 보는 방향의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얘는 이각이 몇 도야? 이각이 180도. 요게 충이에요. 합은 뭐야? 이각이 0도. 태양이랑 떨어진 각도가 0도. 근데 180도가 충이 어디냐?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이 여기 있는데 내 정반대편, 태양 정반대편에 있는 게 충이에요. 그래서 이 궤도가 어떻게 생겼냐? 지구 궤도, 공전 궤도보다 외행성의 궤도가 크잖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 합일 때 외행성이 가까워요? 충일 때 가까워요? 합일 때 거리 얼마야? 합일 때 거리 요만하죠, 그치? 멀지? 충일 때 거리 얼마야? 요만큼이잖아. 누가 가까워? 충일 때 가까워요. 자, 그러면 충일 때 커 보일까? 합일 때 커 보일까? 충일 때 커 보이죠. 그래서 얘는 외행성은 충에서 가장 크게 보인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거의 다 보름달처럼 보이겠네? 얘는 그 지구 궤도보다 바깥쪽으로 돌기 때문에 외행성은 거의 느리고 거의 보름달 형태로 보인다. 동그랗게 태양을,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태양을 거의 반사를 많이 하는 형태로 지구에서 보이게 돼요. 이쪽에 있어도 뭐 꽤 많이 반사하네. 여기 있으면 보름달 형태, 합에서도 보름달 형태죠, 그죠? 그래서 외행성이 관측된다면 거의 보름달이랑 비슷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항상 거의 웬만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자, 우리 외행성도 어떻게 돌아요, 공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거든요. 서에서 공전하는데 지구보다 어떻다 했지? 지구보다 느리다. 지구보다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오히려 동에서 서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니까
동서처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우리 아까 내행성 어땠지?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어? 자, 외압, 동방 최대이각, 내압, 서방 최대이각, 외압 이렇게 돈다 했지. 어떻게? 시계 반대로 돈다 했지. 공전 자체가 시계 반대거든. 그 방향 그대로 돌아요. 자, 근데 외행성은 어떻게 된다? 외행성은 지구보다 어떻게 된다고? 느리지, 그치? 그래서 합 다음에 뭐야? 서구. 어떻게 돌아? 공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보여요. 합, 서구, 충. 합, 서구, 충, 동구, 합으로 보입니다. 합, 서구, 다른 거야. 어딨지? 아, 못 찾겠어. 여기다. 합, 서구, 충, 동구, 합 이렇게 보입니다.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순서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외행성은 지구보다 느리게 공전하기 때문에 위치 관계는 공전 방향이랑 반대다. 내행성은 그 공전하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대로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여기서는 합 다음에 서구. 아까 내행성 어땠어? 합 다음에 외압 다음에 뭐였어요? 동방 최대 이각, 그 다음에 내압, 서방 최대 이각, 다시 외압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외행성 어떻게 된다? 합 다음에 서구가 먼저 나온다. 합, 서구가 먼저 나옵니다. 합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충, 동구, 합, 서구, 충, 동구, 합입니다.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시각, 새벽, 초저녁뿐만 아니라 자정 무렵에 관측된다는 거는 태양 어느 편에 있는 거야?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거야. 태양 반대편 언제일까? 태양 반대편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충. 충 상황에서는 외행성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자정에 딱 남쪽 하늘 중간에 뜨는 거라 밤새도록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음 위상 보름달로 관측되거나 합이나 충이 그렇죠. 혹은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만 관측되고요. 시지름 충에 가까울수록 큽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합은 합에 가까울수록 거리가 머니까 작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써놓을 거야. 옆에다 써놓자. 아까 했었던 말 할 건데 자 역행 언제 할까? 외행성의 역행. 충 근처에서만 역행. 충 근처에서만 역행합니다. 역행을 충 근처에서만 역행한다. 아까 쟤는 내행성은 내합 부근에서 그러니까 내합이 어디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울 때야. 그치? 근데 충도 언제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울 때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까울 때 역행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 보름달 모양 얘는 거의 다 보름달 모양이고요. 자 합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랑 이각이 0도야. 그래서 이각이 0도라는 건 태양 뜰 때 같이 뜨고 태양 질 때 같이 지는 관측하기 쉬울까? 태양 떠버리는 순간 낮이잖아요. 안 보여요.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서쪽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어요. 태양의 오른편에 있다. 그래서 언제? 자정쯤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다. 충 언제? 태양 반대편에 있어요. 충 태양 반대편. 태양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지면 동쪽 하늘에서 뿅 떠오르는 거야. 약간 보름달처럼. 그래서 초저녁에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자정에 남쪽, 새벽에 서쪽 하늘에서 집니다. 충 상황에서는 태양이 지면 뜨고 태양이 뜨면 진다. 약간 보름달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구는 반대로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서 뜹니다. 자정에 서쪽 하늘을 진다. 그래서 동구 태양의 왼편에서 보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자, 지난번에 좀 했었던 내용이라서 그래도 좀 반복해봤었는데 중요한 거 뭐였다? 순행 역행. 언제 순행한다고? 일반적으로 순행 방향 어느 방향이야? 서에서 동으로. 역행 언제? 내행성은 내압 부근에서 역행하고요. 외행성은 충 부근에서 역행합니다. 둘 다 지구에서 가까울 때 역행을 하고요. 순행하다가 역행할 때는 순행, 유, 역행, 유, 순행. 대부분 순행이지만 역행이 나올 때는 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가 나타난다. 순행, 서에서동, 유, 역행, 유, 순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외합, 내합. 내행성은 합이 뭐라 했어? 태양과 떨어져 있는 각, 이 각이 0도인 거지. 태양이랑 겹쳐 보이는 가까운 곳에서 태양이 겹친 내합, 바깥에서 태양이 겹친 외합이 있어요. 내합에 가까울수록 커 보이고 외합에 갈수록 작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최대 이각, 내행성은 최대 이각이라고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원궤도에 적선을 그어서 되는데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이 나오고 그거를 15도, 1시간에 약 15도씩 돌기 때문에 15도씩으로 나누시면 수성은 약 2시간 정도, 금성은 약 3시간 정도. 해가 뜨기 직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내행성은. 근데 외행성은 어떻다 했어? 그딴 거 없다. 왜? 태양 반대편에 위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행성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 반대편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길게 자정에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합이 뭐였어요? 이각이 0이고 충은 뭐였어? 이각이 몇 도인 거? 태양이랑 떨어진 각도가 몇 도일 때 충이야? 태양 정반대편 몇 도야? 180도 180도 이각일 때가 충입니다. 동구랑 서구는 이각이 90도일 때고요. 그렇다.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합 다음에 동구야 서구야? 합 다음에 서구, 충, 동구, 합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왜? 외행성이 지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외행성이 지구보다 느리기 때문에 공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 서구, 충, 동구, 합. 내행성은 어땠죠? 외합 다음에 동방 최대 이각,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외합이었는데 얘는 합 다음에 서구가 먼저 나온다. 합, 서구, 충, 동구, 합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돈다?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치 관계가 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 합, 구, 충 이런 것들, 그다음 내합, 외합,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 이게 각각 어디서 사용되는 말인지 어떤 느낌이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면서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숙제는 224페이지부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다. 224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 그 다음 232페이지 식 현상이에요. 식. 월식이랑 일식. 본 적 있어요? 월식? 달 가려지는 게 월식이고 일식은 해가 가려지는 건데 월식이 조금 더 보기 쉽고 일식은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식 현상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식은 뭐냐? 하나의 천체가 다른 천체 앞을 지날 때 뒤를 가려버리는 것을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와서 가려지는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태양, 지구, 달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죠. 그래서 달의 공전 주기가 얼마게?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약 30일, 약 29일 정도 되거든. 약 4주 정도 돼요. 4주 정도 되면 달이 한 바퀴를 돈다. 그래서 1년 해가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고요.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에요. 신기하지? 그러하다. 예. 달의 공전 주기 한 달이고요. 달은 특징이 있어요. 달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달 공전 주기가 한 달인데 달의 자전 주기는 어떨까? 똑같이 한 달입니다. 달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의 모습을 볼 때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달이라고 하자. 내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자, 이 달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제자리에서 이렇게 얼마나 돌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자전을 몇 바퀴 했어? 공전 한 바퀴 했어. 봐봐. 자, 달 봐봐.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달의 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시작했어. 한 바퀴 돌아볼게. 그럼 달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기 똑같았어? 여러분들 보기에 요 보이는 면 봐봐. 지금 요 면이 보일 거고
돌면 요면 보이지, 그치? 그다음에 요면 보이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요면 보이고 이제 또 요면 보이잖아. 내가 본 면은 다 여기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그 지구에 보이는 면이 고정돼 있어. 그래서 공전 한 바퀴를 공전할 때 자전도 한 바퀴 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자전을 하는 게 보이는데 지구에서 보면 달의 자전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때 태양, 지구, 달이 어떻게 나란하게 일직선에 배치돼야 되죠. 일직선. 네, 배치되면 이제 달의 일부, 태양이나 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안 보이는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직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와 달의 공전궤도는 완전한 원의 궤도는 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구와 달의 공전궤도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전궤도에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아. 그래서 약간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 매달 식현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식현상으로 일식과 월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식은 뭐냐?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집니다. 달의 위상이 싹 보이지 않는 달일 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일어납니다. 요 그림 한번 자세하게 보면, 자,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큰 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 동안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작은 궤도를 공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서에서 동입니다. 우리 이거 국룰이야. 태양계 국룰. 서에서 동으로 돌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서에서 동으로 다 같이 이렇게 도는데, 자, 달의 위상이 달에 밝게 빛나는 부분은 태양 가까운 쪽일 거야. 맞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자, 요 상태의 달을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달? 안 보여요. 그 태양빛이 여기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달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름달로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달이 이렇게 공전함에 따라 어떨 땐 보름달, 반달, 안 보이는 달, 그 다음에 또 반달, 보름달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 일직선상에 딱 아다리 맞게 놓이게 된다면 태양과 달, 지구가 이렇게 아다리가 깔끔하게 맞게 놓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태양빛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질 수 있겠어.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와 있을 때, 이때 그림자가 닿는 부분,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닿으면, 그럼 그 부분에는 태양빛이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달이 작아요. 달이 작기 때문에 뭐 아주 넓은 부분에서 가려지진 않는데, 달의 그림자, 태양이 달한테 빛을 비추고 그 바로 뒤에 지구가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직선상으로 지구가 서 있었다고 한다면 태양빛이 달에 이렇게 오다가 요 달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걸 뚫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요 부분에는 달에 의해서 그림자, 빛이 안 오는 영역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요 영역에도 빛이 안 오는 영역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달이 그 사귈 때,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일자로 달이 들어와 있을 때 태양이 갑자기 안 보이는 현상, 일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안 보이는 현상 언제 생길 수 있냐? 이건 좀 더 자주 생기는 게 태양과 지구, 그 다음에 일직선의 그 바깥쪽으로 달이 있을 때,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일직선으로 들어와 있을 때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올 거잖아요. 빛이 오는데, 그럼 지구가 또 뭘 만들까? 지구가 그림자를 만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지구가 싹 깔끔하게 가린 요 영역으로는 태양빛이 안 가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달이 들어와 있었으면 워낙은 보름달일 위상이지만 보름달이었다가 요 존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 태양빛이 아예 안 닿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월식이 됩니다. 보름달이었었거든? 보름달이었다가 갑자기 슥 사라졌다가 다시 보름달이 튀어나오는 상태가 이제 월식입니다. 그래서 일식은 달의 그림자가 지구한테 드리워졌을 때가 일식이에요. 되게 작지? 그래서 일식은 조금 레어해. 쉽지 않고,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워졌을 때가 월식이에요. 지구가 좀 더 크잖아.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좀 더 오래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삭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보이는 형태. 달 여기 앞에 가려 있는 거거든. 안 보여요. 근데 달에 밝게 빛나는 부분이 태양을 보고 있어서 지구에서 볼 때는 밝게 빛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 0% 밝기로 보이는 게 삭이고요.
그다음 망은 어떤 상황이냐? 망은 보름달이 망이에요. 삭과 망이라고 할게요. 망은 지구에서 볼 때 100%다 보이는 경우가 망인데요. 이때 월식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개기월식. 우리 개기자가 학교에서 개근상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개근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모두 개자예요. 그래서 개기월식은 달이 전부 가려졌을 때거든. 근데 원래 달은 이렇게 약간 하얀색으로 밝게 보이잖아요. 근데 개기월식이 되면 갑자기 빨간색 빛만 보이게 돼서 붉은 보름달로 바뀌어요. 그래서 달이 전부 다 가려졌을 때는 붉은 보름달, 개기월식 때는 붉은 보름달이고, 이따가 그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언제 생기냐?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일식이나 월식이 생길 수 있고요. 달이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일식이 생길 수 있고, 지구가 사이에 있을 때는 월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는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지. 그치? 왜냐면 달은 지구 근처에 있으니까 달과 지구 사이에 태양이 들어오는 일은 없고, 태양은 한쪽 끝에 있다면 지구랑 달이 위치를 바꿀 때, 그래서 지구가 중앙에 있어 그러면 월식이 일어날 수 있고, 달이 중앙에 있어 그러면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달 그림자 요 부분 왼쪽에는 지금 일식 보여준 것 같은데, 이 검은색이 달이 사귈 때 달의 그림자거든요. 달 그림자가 이렇게 태양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태양을 완전히 덮은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은 개기일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왔구나 태양,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월식, 요거는 누구 그림자예요? 지구 그림자예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덮게 되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 개기월식 때 어떻게 보인다고? 이런 빨간 달이, 보름달이 나타납니다. 이거 되게 예뻐. 생각보다 되게 뭐지 싶어. 이거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어쨌든 그러하다. 예, 좋아요. 지금 55분이니까 쉬었다가 9시 5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